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27일 실전 투자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32포인트 올라서 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거의 부합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증시를 보시면 코스닥이 제가 좀 더 움직임이 좋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코스피로 다시 수급이 쌍매수가 들어오면서 진행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총 4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한 1,300억 정도 매도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뭐 코스닥이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미 이제 반등을 좀 마치고 어느 정도 반등을 마치고 61선 근처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한 자리를 좀 잡는 것 같고요. 확실히 지금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꾹꾹 눌러지면서 이제 내려갈 듯 하면서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했는데요.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2970선에서 확실하게 좀 받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자리에서 좀 받쳤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4번 연속 세 번이죠. 3번 디디면서 이 밑으로는 웬만하면 떨어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오랜 거의 2달 동안 횡보라는 구간을 좀 뚫어버린다면 저는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도 오랫동안 횡보를 좀 기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물량이 좀 붙으면서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번 주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또 패권 다툼을 하면서 또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패권 다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조용해지고 뭐 북한도 미사일 쏘고 했는데 코스피는 뭐 정작 크게 반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여기 지수를 보시면 모두 다 올랐고요. 다우와 나스닥이 다 올랐습니다. S&P도 올랐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플러스가 되었고 채권 시장을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죠. 미국 10년물 1.67%. 이게 이제 주식과 채권 수익률이 다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네,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가 또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또 살아났고요. 미국과 중국의 이제 그 싸움이 좀 주가를 눌리다가 다시 한번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암호화폐도 이제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뭐 외화는 환율은 계속 안정적으로 네, 떨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아는 따로 이제 진행을 좀 했고 한국전력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150원 올라서 23,250원으로 마무리 좀 했고요. 다행인 것은 추세를 네,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다행이고 이게 이제 전기세 인상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으로 잠깐 위로 삐죽 올랐다가 내렸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전기세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 지금 당장 전기세가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전력이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배당금도 1,200원씩 주면서 배당 고배당 매력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아직 이제 배당 기일은 좀 멀었지만 네.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받치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600원 선으로 저점을 좀 잡았고요. 121선 위로 다시 한번 위로 들어올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21선과 121선 사이에서 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또 올라갈지 뭐 일단 기술적으로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물량 확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자가 이제 기간이 좀 그만 팔아야 되는데 계속 이제 연기금 매물이 나오면서 뭐 주가가 꾸역꾸역 눌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가를 계속 눌리는 세력이 매도를 이제 그만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기금 매도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뭐 몇 주를 팔았죠? 지금 올해만 해도 한 1,000만 주 팔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뭐 들어오다가 나가는 게 외국인이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진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한국전력이 막 크게 움직일 만한 소스는 당장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점을 이렇게 받치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점에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또 이렇게 기다가 뭐 나가는 그런 형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두산중공업도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힘을 받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전력과 두산중공업은 같이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해외 추가 수주 그게 이제 가시화되었을 때, 원자력 해외 추가 수주가 가시화되었을 때, 더더욱 주가가 크게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이슈도 계속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렇게 상향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계속 주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월봉상으로만 네, 접근을 하신다면 뭐 편안하게 계시면 될 것 같죠. 저점 지키는지만 확인해주고, 네. 연기금이 이제 매도를 멈출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입니다. 드디어 터졌습니다. 네. 제가 말씀 계속 드렸지만 이런 작업은 세력이 하는 겁니다. 세력이 지금 이평선 딱 가두리를 치고 답답하게 그냥 움직이다가 이제는 명분이 생겼죠. 카타르발, 네, LNG 수주. 지금 단일 계약으로는 굉장히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3조를 또 수주를 했다고 하죠. 어디 갔죠? 네, 수무척. 이야, 수무척을 수주를 해가지고 3조를 지금 네,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전에도 이렇게 한번 슈팅을 준 이유가 괜히 준 게 아니다. 네, 한번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착 하고 이제 좀 다 상승분을 다 반납하지 않고 또 한번 쭉 올리고 또 반납하지 않고 또 이제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7,300원 선, 네, 여기서 7,500원 선, 600원 선 여기가 저항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처럼, 네, 금요일처럼 좀 거래를 터트리면서 올라가 버린다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던 이 7,700원 선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봉이 수렴형으로 딱 그리다가 이제 나갔죠. 네, 이 240주선 무조건 뚫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그래서 60 월봉선도 뚫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8,000원 진입 가능할 걸로 저는 보고 있고, 이게 150만 주, 250만 주 매수했다가, 기간이 또 100만 주 나갔다가, 더 크게 들어왔죠? 거의 300만 주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융투자, 투신 좀 들어왔고, 연기금이 또 크게 한번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급이 개선이 확실하게 되고 있고, LNG 수주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지금 수주 잔고만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삼성중공업이. 지금 삼성중공업이 그간 우려를 받던 게 조선 해양이었죠. 해양이 이제 시추선이 발주 취소를 했는데 거기 이제 소송이 좀 걸려가지고 그 금액을 삼성중공업이 지금 부담을 하면서 좀 계속 매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적자를 메울 수 있을 만한 지금 수주를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서서히 주가가 반응할 거라고 보고 있고 월봉상으로 보면 뭐 저 아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그래서 월봉상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미 20월봉선 넘었고요. 네, 60월봉선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60월봉선은 지금 4번 뒤졌죠. 4번 뒤디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700원 선 확실하게 뚫어버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요. 4,800만 주. 다음 주도 기대가 되네요. 그 다음은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자,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는 게 폭발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국정보인증도 하나씩 갈 것 같고요. 얘도 이제 자리를 계속 잡고 있죠. 이게 세력이 하는 거라니까요. 이거 개인이 뭐 이렇게 뭐 주가를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력이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평선 이런 식으로 모아가는 과정은 세력이 그리는 겁니다. 큰 그림을. 그래서 개미들 지칠 때까지 지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슈팅각을 주는데요. 슈팅을 줬다가 이틀 만에 하락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이슈가 있었다고 해도 이거는 네, 매물을 빼앗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래서 뭐 여기서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기 때문에 다 나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차익 실현을 통해서 완전 다 나갔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주가를 더 올리기 위한 일정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원 뭐 이렇게 거의 변화가 없죠. 최근에 10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재미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결국에는 이 보안 관련주들이 힘을 받는 날이 올 거고요. 얘는 패턴을 보았을 때 항상 주가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봉도 보시면 양음 하면서 막 움직이죠. 자, 지금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몇 주 동안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20주선까지 충분히 뚫어볼 만한 자리를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원대는 충분히 한번 터치해보지 않을까, 다시 만 원째 한번 가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카카오 네이버와 협력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는 뭐 크게 변동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항공우주고요. 얘도 계속 뭐 매일 똑같은 말입니다. 네. 우주산업 때문에 4만원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4만원 한번 터치했을 때 뭐 저항선을 맞던지 아니면 그대로 뚫어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21선 위에서 한 36,700, 36,000원, 37,000원 선에서 계속 주가를 왔다 갔다 시키는 거 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다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여기서 이제 주가를 좀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쭉 뚫고 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제가 24,000원 부근에서 26,000원이었나요? 네, 거기서부터 리뷰를 좀 해오던 종목이라서 개인적으로 애착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힘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뭐 신규 유입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말씀드린 시점부터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저는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기관이 또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42,000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연기금이 다시 한번 관심을 보이면서 포트폴리오에 이 우주 산업을 담았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길게 좀 보시면 이만큼 뭐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SCI 평가 정보고요. SCI 평가 정보도 10원, 4,500원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그냥 올리는데 서서히 그냥 241선 타고 올라 버리죠. 주가가. 그 다음에 121선 이제 목적에 두고 있는데요. 한번 세게 뚫어버리면 5,000원 금방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V자로 이제 반등을 좀 하는 상황, 월봉상으로도 지금 크게 양봉이 띄어진 상황에서 외국인이 조금 매도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한다는 점에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550원 선에서 제가 여기서 바닥선을 잡았다가 여기서 이제 아래로 뚫고 나갔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U자로 꺾어서 들어 올리는 모습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한번 6,000원 선으로 진입할 수 있을 만한 자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산입니다. 두산도 서서히 올라가죠.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와 요새 핫합니다. 그래서 두산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쌍바닥 위치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5만원 선 회복할 줄 알았는데 좀 아쉽게 마무리했지만 결국에는 여기 이편선이 모이는 구간에서 강하게 뚫고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도 빨리 이제 이 추세를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고요. 두산중업과 두산인프라고 합병이 이제 7월 21일이면 신주가 발행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합병이 될지 말지 찬성하는 그런 그 회의가 있죠. 네, 그래서 5월 달에 있는데요. 그게 찬성이 거의 되겠죠. 뭐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뭐 금액이 3천억 이상이면 이 합병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주가도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도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의 재무 개선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부채 비율이 2020년 3분기 기준 330%에서 지금 2021년 1분기 기준 100%대까지 떨어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충분히 5만원, 6만원 진입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81선 기준으로 여기 64,000원까지 저는 보고 좀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는 또 기관이 조금씩 매수하고요. 외국인도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조금 매수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보고요. 주식 시장이 다시 한번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어, 다시 한번 대세 상승장이 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시 전부 빨간색이 들어왔고 겨우겨우 이제 아래 한참 동안 기어 있던 애들이 한 마리씩 이제 깨기 시작했습니다. 한 종목씩 깨기 시작했어요.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아, 삼성중공업, SCI 평가정보, 한국항공우주 뭐 원래 깨어 있었고요. 하나씩 깨기 시작했고요. 한국전력과 한국정보인증은 조금 더 지금 뭔가 다지고 있습니다. 세력이 다지고 있는 것 같고 두산도 이제 깰 타이밍이죠. 네, 그런 타이밍 같고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